싱싱하고 저렴한 해산물이 가득한 토레토레 의시장에서 즐거운 쇼핑 시간을 보낸 뒤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시라하마의 명소 엔게스도를 보면서 갔다. 작은 섬 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 신비로웠다. 우리가 찾은 곳은 반소산 공원.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밀림에 들어온 듯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었다. 반소산 공원 곳곳에 숨겨진 12지상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재미가 솔솔했다. 뱀은 알을 놓으니까 새끼와 같이 안 있지. 카와이 데스. 숲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시야가 탁 트이면서 푸른 태평양이 한눈에 펼쳐진다. 엔게스도의 옆면도 볼 수 있었다. 반소산 해변을 걸어본다. 잔잔한 파도는 해안을 부드럽게 두드린다. 자갈밭에는 파도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관광객 하나 없는 반소산 공원. 마치 공원 전체를 전세낸 듯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천천히 숲길과 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다만 하늘에는 솔개들만이 하늘을 맴돌며 묵묵히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시라하마의 명소 산담베키다. 거대한 해안 절벽을 아래로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은 내부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 동굴을 둘러볼 수 없었다. 있으면 파도가 팍. 그렇지, 이렇게 구멍 속에서 물이 팍팍 솟아올라오는 모습을 안내 그림을 보며 원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아쉬움은 남았지만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다. 절벽 한편에는 시라하마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비석이 서 있다.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전설을 떠오르니 마음 한편이 먹먹해진다. 과연 어떤 사랑이었기에 마지막 선택까지 함께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거센 파도 소리마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여행 중에 만나는 비는 싫지 않다. 오히려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해주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숙소에 도착해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다. 총 4,100엔, 4만원 돈 되네. 낮에 토레토레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회를 안주 삼아 사케 한 잔을 기울인다. 오늘 하루의 피로가 그제야 천천히 녹아내린다. 근데 요즘은 파도 소리 잘 안 들리더라. 아침이 밝자마자 곧바로 시라하마 해변으로 향한다. 이른 시간이라 해변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새하얀 백사장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긴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이유도 없고 그저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다음 목적지는 센조지키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다다미를 펼쳐놓은 듯 넓고 평평한 바위가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오랜 세월 거센 파도가 바위를 깎아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이다. 센조지키 절벽 끝에 서서 한동안 바다를 바라본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는 쉼없이 바위에 부딪혀 하얀 물보라를 일으킨다. 그 웅장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마음까지 시원하게 열리는 듯하다. 참 멋진 곳에 자리 잡은 카페인데, 바다와 작은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의 카페. 커피 한 잔과 함께 풍경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잠시 차를 세우고 아쉬운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선다.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하시구이 이와이다. 바다 한가운데 수십 개의 바위 기둥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독특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돌기둥을 하나씩 바다에 꽂아 놓은 듯 신비롭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 가까이 다가가 한동안 파도 소리를 듣고 기묘한 바위들을 바라본다.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만든 것처럼 인상적이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나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나치 폭포가 모습을 드러낸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경운과 함께 시원한 물소리가 온 산을 울린다. 폭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안개와 거대한 기운은 내 온몸을 감싼다. (130m) 폭포 주변에는 새끼줄이 둘러친 바위들이 눈에 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촛불을 밝히며 저마다의 소원을 빈다. 한동안 폭포를 바라보며 그 웅장한 풍경을 눈과 카메라에 담는다. 그리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나고야 근처에서 숙박하고 아침 일찍 나고야 시내로 들어선다. 넓게 뻗은 도로와 깔끔한 거리, 신나게 질주한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오스 칸론이다. 경내에는 비둘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를 올린다. 오스 칸론은 1300년대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이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1600년대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지금의 나고야로 옮겨졌다. 이후 절을 중심으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지금의 오스 상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곳은 신앙의 공간이면서 나고야를 대표하는 상권의 출발점이 된 곳이다. 절 옆에는 곧바로 오스 상가가 이어진다. 오래된 상점가지만 활기가 넘친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에는 화려한 장식이 걸려있고 가방과 의류, 생활용품부터 맛있는 먹거리까지 없는 것이 없다. 작은 골목마다 개성있는 가게들이 이어진다. 오스 상가는 약 1200개의 점포와 음식점이 모여있는 나고야 최대의 상점가다. 오래된 전통 상점과 최신 유행 가게가 한데 어우러져 걷는 재미가 솔솔하다. 시장 한쪽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점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티르키의 케밥집 앞을 지나고 다양한 외국 음식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점심은 현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식당을 찾았다. 우리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야끼우동과 일본식 전 같은 것을 주문했다. 맛을 보니 현지 사람들이 줄게 찾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상가를 둘러본다. 그런데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도시락 가게였다. 300엔, 우리 돈으로 3,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도시락들이 절비했다. 이 가격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였다.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부담이 없어 도시락 하나만으로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았다. 오스 상가는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다. 오스 상가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늦가을의 나고야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기후 방면으로 달리던 중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차를 세우고 잠시 동네를 걸어보기로 한다. 철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이 펼쳐진다. 길가에 세워진 허수아비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맑은 계곡물과 작은 폭포를 한동안 바라보며 잠시 쉬어간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게로 온천을 향해 출발한다. 마침내 일본 3대 명천으로 꼽히는 게로 온천에 도착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에도시대 유학자 임나산의 동상이었다. 그는 게로 온천을 아리마, 구사스와 함께 일본 최고의 온천으로 평가했고 그의 기록이 널리 알려지면서 게로 온천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다리를 건너 계곡을 바라보니 맑은 하천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양옆으로 온천 여관들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온천 마을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따뜻한 조명이 거리를 은은하게 비춘다. 반짝이는 불빛이 하천을 비치면서 온천 마을만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거리 한편에는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 찰리 채플린이 동상도 서있다. 온천 거리로 들어가 발을 따뜻한 조격탕에 담근다. 하루 종일 사했던 피로가 따뜻한 물과 함께 천천히 풀려나간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을 무렵 다시 차에 올라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인 다카야마를 향해 출발한다. 다카야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호텔에서 웰컴 맥주를 제공해 주었다. 여행의 마지막 밤, 그 맥주 한 잔이 유난히 반갑게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비가 내리는 다카야마 거리를 걷기 시작한다.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거리는 조용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거리에는 트리와 산타 장식이 놓여 있었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가 내렸을지 마을은 더욱 차분하고 운치가 있었다. 참 다카이마를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물이다. 맑은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골목마다 수로가 흐른다. 잔잔한 강물 위에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떠다니고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 조용히 서 있다. 물 흐르는 소리는 마을 전체를 더욱 평온하게 만든다. 아침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무로 만든 다리와 돌 조각을 하나씩 구경한다.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걸을수록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는 도시. 다카야마는 여행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용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곳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라카와고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거대한 초가지붕을 얹은 가쇼즈쿠리 가옥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출렁다리를 건너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마을 곳곳에는 맑은 수로가 졸졸 흐르고 작은 분수와 나무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가쇼즈쿠리 가옥이다. 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새끼줄과 나무를 엮어 만든 거대한 지붕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다. 집 앞에는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일본에는 감을 떫은 맛을 없애 말려 먹는 꽃감 문화가 발달해 있어 늦가을이면 이런 풍경을 흔히 만날 수 있다. 박물관에서 시라카와고의 생활 모습과 작은 모형 가옥들을 둘러본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작품들도 만난다. 이어 눈 덮인 시라카와고 사진을 바라보니 마치 동화 속 세상을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마을을 천천히 한 바퀴 더 둘러본다. 서두르지 않고 걷다 보니 이곳이 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마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시라카와고의 전경을 눈에 담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천천히 발길을 돌린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구조 하치만이다. 마을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맑은 강이 눈에 들어온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본다. 곳곳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작은 물길은 골목골목을 적시며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러넣는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니 아담한 신사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래된 돌길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마을에 들어온 느낌이 든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구조 하치만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거리에 하나둘 등이 켜지고 구조 하치만이라 적힌 등이 은은히 빛을 비춘다. 검푸른 강물 위로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강변을 따라 걷는 내내 물 흐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만이 이 마을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은 보름이다. 은은하게 빛나는 구조 하치만 성과 고요한 밤 풍경이 여행의 마지막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다. 이보다 더 평화로운 마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